자,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입니다. 뭐 기본적인 다항식에서 사용하는 그 용어라는 애들이 좀 쓰여 있어요. 가볍게 읽어보고 좀 체크해야 될 것만 체크해 볼게요. 아까 서두에 얘기했다시피 오늘 하는 것 중에서는 수학적인 개념이라고 할 게 거의 없어요. 자, 수 또는 문자의 곱으로만 이루어진 식. 이렇게 보세요. 자, 상수항, 특정한 문자를 포함하지 않는 항. 개수, 문자에 곱해진 수. 다항식, 뭐 한 개나 두 개 이상의 합으로 이루어진 식. 단항식, 하나의 식. 차수, 항의 차수와 식의 차수가 있는데 항의 차수는 그 항의 문자가 몇 개 곱해졌냐. 식의 차수는 제일 높은 애가 누구냐. 동류항, 같다. 뭐 구류가 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같은 구류의 항이라는 건데 뭐가 같다는 거냐. 그 차수하고 문자 종류가 같은 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동류항이라고 한다. 그래서 가볍게 우선 보시면은 들어봤을 때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은 건 없을 거고 나중에 갔을 때 잘하셔야 되는 건 이 중에서 뭐 솔직히 잘 못하는 거 우리 학생들이 그거는 이 동류항 처리를 잘 못하는 거예요. 동류항 처리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방정식을 풀든 뭘 하든 간에 식을 정리한다고 하거든요. 식을 정리. 식을 정리한다 그랬을 때는 동류항 계산을 해주셔야 되는데 주로 동류항 계산을 안 하고 무언가를 진행하다 보니까 오류가 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여러분이 뭐 예를 들어 x의 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4는 3x가 있다 이런 식이 있는데 뒤에 가가지고 요 2차 방정식에 그 뭐 근의 판별이라는 걸 배워요. 아직 안 하신 분들은 가볍게 들어보시면 되는데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이런 조건이 있으면은 그 판별식이라는 게 0보다 크다라는 걸 해야 되거든요. 배우면 해야 되는데 이거 지금 이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이 판별식이라는 걸 해야 되는데 그거를 하려면은 먼저 식을 정리를 해야 돼요. 얘를 정리한다는 거는 요 3x를 2항을 해가지고 동류항이 있으면 동류항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해보면은 x의 제곱 이거 넘어오면 마이너스 3이거든요. 찬찬히 하시면은 마이너스 2a 빼기 3이니까 이쁘게 마이너스로 묶어주면 2a 플러스 3의 x 플러스 4는 0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고 나서 판별식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어떤 친구들은 그냥 이 상태로 놓고 여기에서 판별식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여기에서. 그래서 틀리는 친구들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속으로 그래도 좀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이 정도는 나는 한다 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생각보다 많이 실수들을 하고 안 합니다. 그래서 굳이 이 중에서 여러분이 좀 체크해 보실 법한 거 내가 조금 더 신경 써야 되는 거는 동류항 처리 정도를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 라는 거고요. 왜 이제 뭐 별 얘기가 없어요. 별 얘기가 없기 때문에 항상 요쯤 되면은 매년 한 벌써 언제니까 2010 몇 년도에 나왔던 배방고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 예시를 항상 들어주는데 이런 게 있었어요. 1번 문제 2x제곱 y가 있어요. 요 식의 차수는 이라는 문제가 객관식이었어요. 객관식. 그래서 이제 1번, 2번, 3번, 4번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2차, 3차. 나머지는 안 고를 거 아니에요. 그죠? 설마. 나머지는 안 고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몇 차냐? 이 식이.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윤이 몇 차 할까요? 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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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맞대는 건 아니고 체크만 해봤습니다. 강유 몇 차예요? 3차. 3차? 다 3차로 가네요. 진호? 몇 차? 2차. 그러니까 이게 뭐 약간 의견이 가릴 수 있는 얘기예요, 실제로. 실제로 많이 틀렸어요, 그 당시에. 선생님도 고1 학생들 그 당시에 내신 대비나 해주면서 이런 문제가 나올 거라고 상상도 못했고, 자, 이런 게 중학교 1학년 건데 이게 나올 거라고 상상도 못했는데, 예. 몇 차예요? 2차? 자, 3차예요. 3차입니다, 3차. 여기 근데 참 재밌게 여기 써 있잖아요. 자, 그죠? 차수 어떻게 따져라? 차수는 문자가 곱해진 개수고 혹시나 여기서 선생님 저 이거 2차라고 써 있는 차 봤는데 라고 하시는 분은 여기에 뭐라고 물어보는 거냐면 2x 제곱 더하기 y는 x에 관한 몇 차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그건 2차. 만약에 y에 관한 몇 차냐 그러면은 1차. 근데 아무 말 없이 그냥
얘는 몇 차냐? 그러면은 그냥 문자 개수다 더하시면 되거든요. 3차. 중요한 거 아닙니다. 중요한 거 아니고 그냥 여러분이 약간 너무 딱딱한 거를 좀 풀기 위해서 그냥 물어본 것 뿐입니다. 잘못 알고 있는 거 있으면은 조금 바로만 잡아라. 그죠? 어렵지 않죠? 그죠? 이렇게 가볍게 봤습니다. 넘어가 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식 정리에 대한 이야기를 좀 볼 텐데, 자, 다항식을 정리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내림차순. 뭔가 이제 내려간다 이거죠. 차순. 뭐냐? 차수가 높은 데에서 낮은 데로 내려가는 게 내림차순. 오름차순. 차수가 올라간다는 거죠. 낮은 데에서부터 높은 데로 올라가는 게 오름차순. 그래서 오늘 가르쳐드리는 몇 가지 내용 중에 여러분이 좀 잘 하셔야 되는 게 요거 우선 하나. 다항식의 정리. 내림차순 정리, 오름차순 정리 할 줄 아셔야 돼요. 이거를 전형적으로 잘 못하시게 되면 뒤에 가서 약간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게 대표적으로 어떤 단원이냐? 어떤 단원이에요? 내림차순을 못하면 문제를 잘 못 푸는 단원. 나머지 정리야? 막 지르면 안 되죠. 자, 혹시 아시는 분? 우찬이. 이렇게 이거는 뭐 물어본 게 아니니까 좀 그렇죠. 알겠습니다. 미안하고.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정리를 잘 못하면은 대표적으로 바로 안 되는 단원이 뒤에 가면 여러분 인수분해 배우거든요. 인수분해 못해요. 인수분해 못합니다. 인수분해 자꾸 틀릴 거예요. 내림차순, 오름차순 정리 잘해야 되고 통상적으로는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은 내가 여러분들한테 야 이거 정리해봐 이렇게 시켜도 여러분은 대부분 내림차순 정리를 많이 하기는 해요. 이거 그냥 통상적으로 그죠?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정리하는 거. 그때 이게 정리할 때 앞에서 이야기했던 뭐가 중요하냐면은 동류항 처리가 중요합니다. 여기 뭐 예시가 있는데 3x제곱 마이너스 xy 플러스 y제곱 뭐 4x 마이너스 2y 플러스 1을 갖다가 정리를 하라고 시키는데 만약에 요거를 갖다가 x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해라. 내림차순으로. 그럼 어떻게 정리를 하면 되냐? 차수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하면 되죠. 그럼 여러분은 우선 식을 보고 차수를 먼저 확인을 해요. x에 대한이니까 몇 차? 2차입니다. 제일 큰 거 보니까. 그죠? 그럼 나는 이제 어떻게 하라고 주로 가르치냐면은 얘가 제일 큰 게 2차인 걸 확인을 하셨으면은 얘를 2차 내림차순의 틀을 잡으라고 합니다. 요게 틀이거든요. 요게 틀. 2차, 1차 상수 이렇게 쓰는 게 내림차순. 그 다음에 식을 보고 개수를 갖다 넣어요. 3x제곱이니까 여기다가 3 마이너스 xy니까 x의 개수가 마이너스 y y의 제곱이니까 x가 없으니까 상수 4x니까 플러스 4 마이너스 2y니까 x가 없으니까 마이너스 2y 플러스 1이니까 x가 없으니까 1 여기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내림차순입니다. 어렵나요? 자, 이 틀 잡아서 하라고 하는데 틀 잡아서 이 틀 잡아서 하는 친구들 거의 없어요. 약간 무시하죠. 자, 이 정도는 내가 이 정도까지 이걸 쓰고 해야 된다. 그렇지 않고 그냥 한 번에 한다 나는 하시는데 잘 하시면 그렇게 해도 상관은 없는데 분명한 게 항상 문제가 좀 돼요. 요게 그래서 내림차순 정리, 오름차순 정리, 다항식 정리하실 때에는 선생님은 가능하면은 틀 잡아서 하는 거를 권장을 합니다. 뒤에 가서 이제 복잡한 인수분해나 이런 거를 좀 해야 될 일이 있거든요. 여러분이 뭐 공부 좀 해보신 분들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이런 거 뭐 이런 거 예를 들어 인수분해라는 문제가 있는데 그럼 이런 거 인수분해 할 때 그때 배우는 게 여러분이 내림차순이라고 배워. 그래서 내가 그때 가면 얘기를 해요 여러분한테. 앞에서 내림차순 배웠지? 그 내림차순 배운 대로 하면 돼 해가지고 얘를 내림차순 하라고 하거든. 근데 이런 거는 잘하는 친구도 이거 내림차순 하라고 그러면 안 되는 친구들 많아요. 못하는 친구들. 그러니까 그때 가서도 선생님이 해줄 때 어떻게 하냐면 틀 잡아서 하라 그래요. 틀 잡아서 몇 차냐 보고 그러면은 누구에 대한 몇 차? 예를 들어 A면은 A에 대한 2차네.
그럼 A에 대한 2차로 틀을 잡아놓고 거기에다가 개수 넣어 뭐 이런 식으로 시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하는 거를 꼭 무조건 맹신하고 따라야 된다라는 건 아니에요. 아니긴 한데 적어도 자기가 현재 좀 수학이 힘들고 어렵다면은 우선은 선생님이 알려주는 방법을 그대로 한번 따라해보는 거를 권장을 합니다. 하다가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하면 그 다음에 자기 방법대로 해도 돼요. 근데 우리 학생들이 대부분 그게 없이 배우고 나면은 오케이 알겠어. 내 방법대로 해야지. 이렇게 바로 가시다 보니까 나중에 거기서 오류가 좀 나옵니다. 틀 잡아서 하면 좋겠어요. 틀 잡아서 하면은. 요 이제 파란색씩 보고 간단하게 좀 뭐 좀 물어보면은 이게 지금 x에 대해서 내림차순 한 거거든요. x에 대해서 내림차순. 우진이 여기서 상수항이 뭐예요? 1. 유원이 여기 상수항이 뭐예요? 이 파란색 식에서 1. 예성이 1. 자, 이쯤 되면 자, 이수 1이 다수결 따라가시면 안 되는데. 자, 진호. 자, 우선은 정답이 나왔으니까 스톱 해보겠는데, 자, 얘가 상수항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파란색 식은 아까 선생님이 뭐라 그랬냐면 이걸 저 식을 x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한 식이거든요. 그럼 x에 대해 내림차순으로 정리한 식에서는 얘가 상수항이에요. 얘가 상수항. 얘가 상수항. 혹시나 이게 지금 개념이 약간 흔들리시는 분들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다시 얘기하지만 또 뒤에 가면 여러분이 대표적으로 아무튼 이거 쓸게 판별식이나 뭐 근과계수 이런 거 쓰는데 여러분이 예를 들어 판별식이 뭐 아시는 분들은 판별식이 b제곱 마이너스 4ac야 모르는 사람이면 그냥 보면 되는데 아무튼 요게 상수항이거든요. 상수항. 요게 상수항. 얘가 의미하는 게 2차항 계수고요. 그럼 여기서 만약에 판별식을 돌린다고 하면은 C에다가 누구를 써야 되냐 상수항을 쓸 때 얘를 다 써야 돼요. 근데 거기서 1을 쓰니까 이제 미스가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식의 정리에 대한 거를 확실하게 처음에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뭔가 좀 잘못 알고 있는 거를 정확하게 잡으셔야 되겠다 이거죠. 우진이 알겠어요? 우진이 이 식에서 x의 계수가 뭐예요? 그렇죠. 이렇게 좀 바로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x의 계수는 x 앞에 붙은 애 얘가 다 계수입니다. 요만큼. 이렇게 해주면 되겠다. 질문 있냐고 물어도 안 할 것 같으니까 그냥 가볍게 다시 한번 좀 가볍게 보고 뭐 오름차순 할 일은 문제에서 시키면은 하기는 하겠는데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여러분이 아마 고등학교 이제 공통수학 1에 대한 문제를 한 1000문제를 푼다. 예를 들어. 그럼 1000문제 푸는데 정답을 오름차순으로 써야 되는 문제는 한 문제 있을까 말까? 그 정도로. 그러니까 거의 잘 안 쓰긴 해요. 뭐 딱히 이유가 있지는 않고 그냥 내림차순을 좀 더 많이 쓰기는 한다. 이렇게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제 여러분이 이제 해보죠 뭐. 자, 이런 건 이제 가볍게 갈게요. 그냥 덧셈 뺄셈은 이따 뭐 연산하는 걸 보여드리면 되겠죠. 연산하는 거를 뭐 괄호를 푸시고 동량 정리를 하시고. 주로 이제 학교 시험에 이런 거 나오냐 이런 애들 뭐 질문 많이 하는데 나와요. 나와요. 오늘 선생님이 낸 시험 문제도 대부분 학교 기출 문제 그대로 낸 거거든요. 이런 문제 나와요. 계산하라고 나옵니다. 이런 것도 한 4.5점 줘요. 4.5점. 뒤에 이거는 계산 문제가 있으니까 그때 한번 선생님이 가볍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뭐 연산이니까 뭐 참고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덧셈에 대한 성질, 교환법칙, 결합법칙 역시나 가볍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환법칙 바꿔도 된다. 바꿔서 해도 된다. 결합법칙 누구를 먼저 해도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교환법칙은 대부분 잘 알아요. 바꿔서 해도 돼요. 결합법칙은 뭐야? 뭐 결합하라는 건데 그 결합하라는 게 수학에서 괄호를 이야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누구를 먼저 해도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지금 공수 2나 이런 거 다 공부해 보신 분들은 공수 2 쪽에 가시면 예를 들어 집합의 연산에도 결합법칙이 있고 함수의 합성에서도 결합법칙이 있고 그런 게 있거든요. 다 똑같이 공부하셔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먼저 해도 된다. 이런 게 결합법칙. 가볍게 보세요. 지금은 됐고 그 다음에 옆에
우리가 이제 개념원리 교재에 보면은 뭐 아마 이게 개념원리를 이미 공부해 보신 분들도 있는데 같은 교재를 또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 약간 이제 거부감이 있는 친구들도 있고 별 생각이 없는 친구들도 있고 하는데 선생님 개인적으로 같은 교재를 또 공부하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그만큼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소위 말해서 나중에 여러분이 고등학교 2, 3학년 돼가지고 모의고사 문제를 풀면은 이런 용어를 쓰거든요. 회독이라는 말이죠. 회독. 회독. 뭐 N회독, 뭐 2회독, 3회독 이런 말을 하거든요. 여러 번 보는 게 분명히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 번 보는 게. 우리 학생들이 근데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푼 문제 또 푸는 거 싫어해요. 푼 문제 또 푸는 거 싫어하는데 푼 문제 또 풀 필요가 좀 있어요. 물론 이런 애들은 가치가 없죠. 여러분이 근데 나중에 시험을 봤는데 틀려요. 어떤 문제를 틀렸어요. 근데 그 문제를 선생님이 다시 풀어보라 그래요. 풀어봤어요 한번. 선생님 다 풀었어요. 끝. 이러시는데 내가 볼 때는 자기가 몰라서 틀린 문제는 적어도 3번은 그 자리에서 풀어보는 게 좋습니다. 실제로 선생님이 수업을 해보면 그래요. 이게 선생님 저 풀어봤어요. 한 번만 풀었는데 알았어요. 근데 더 시켜야지 억지로. 더 하다 보면은 다른 질문이 생겨요. 선생님도 질문이 있는데요. 여기서 이거 다시 해보니까 이거 이상한데요. 이런 소리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한 3번은 하시는 게 좋아요. 3번. 더 하면 더 좋습니다. 더 하면. 더 할 수 있으면 더 좋고. 더 할 수 있으면 더 좋고요. 자, 옆에 이제 개념원리 익히기는 가능하면은 여러분들이 좀 수업 시간에 해볼 수 있는 걸로 이렇게 좀 보겠는데 1번이야 해보시면 되는데 2번 연산 3번은 그냥 뭐 가볍게 연산 법칙 쓰는 거니까 여기 뒤에 있는 필수예제 1번에서 연산을 선생님이 좀 가볍게 하나 보여주고 그리고 여러분이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수예제는 선생님이 어지간하면 다 풀어주긴 할 건데 여기 연산 단어는 문제가 좀 너무 많고 그러니까 좀 가끔 건너뛰는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밑에 있는 확인 체크는 다 과제. 다 과제. 그래서 과제 하실 때 아까 얘기했다시피 밑에 문제풀이 할 공간이 없습니다. 노트에다가. 그리고 여러분 이거 꼭 하나 지켜주셔야 되는 게 문제풀이 과제 하실 때 문제풀이 과제를 낼 때 선생님이 이제 과제를 카톡방에 올려드리는데 그때도 항상 뭐라 그러냐면 예를 들어 오늘 뭐 이제 처음부터 뭐 17조까지 과제를 뭐라고 써주냐면은 풀이 채점 수정이라고 써주거든요. 과제에다 항상. 그러니까 자기가 문제풀이를 하실 때 여기까지만 하시면 안 돼요. 최악. 그 다음에 여기까지만 하는 거는 아까 걔보다는 난데 요것도 썩 좋진 않아요. 채점만 하고 끝내시는 것도 채점을 했으면은 틀린 것까지 고치셔야지 공부 끝.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수학 공부를 딱 1시간만 할 거다. 난 절대 못한다. 그 이상은. 그러면은 문제풀이 한 40분만 하셔야죠. 더 하시면 안 되죠. 숙제가 더 있어도 하면 안 되죠. 어차피. 의미 없다니까요. 다음번에 선생님이 이제 과제 했냐고 물어봐요. 체크를 해보든가 점검을 해봐요. 과제 했어요? 물어봐요. 했대요. 근데 가보니까 채점은 안 했대요. 안 한 거랑 똑같아요. 그러면 하나도 안 한 거나 그거나 똑같습니다. 자기가 아는 대로 문제 쭉 풀어놓고 채점을 안 해버리시면 뭐가 맞는지 뭐가 틀리는지를 모르잖아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공부한 게 없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극단적으로는 차라리 이만큼 과제 문제풀인데 다 못하겠으면 이만큼 풀고 여기까지 채점하고 고치는 게 더 나은 거예요. 극단적으로는 그렇다는 겁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또 이렇게 해도 된다는 소리는 아니에요. 알겠죠? 그래서 꼭 문제풀이는 풀이와 채점까지 해주셔야 됩니다. 채점 수정까지 해주셔야 돼요. 꼭 여기까지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수정을 하실 때 잘 모르겠으면 고를 때 이제 카톡으로 질문을 하시면 됩니다. 선생님한테 잘 모르겠어요 선생님 질문을 하시면 돼요. 질문은 주로 이제 질문 여러분은 뭐 이제 질문하라 그러면 또 이제 일부 학생들은 또 예의 바른 학생들은 또 질문을 언제 해야 되냐 또 시간이 늦어가지고 질문 못했어요 또 이런 소리들 하시는데 자 질문은 그냥 아무 때나 하시면 내가 알아서 선생님이 뭐 수업 중에는 당연히 못 보니까 그죠? 답장을 안 할 거고 새벽이 됐든 몇 시가 됐든 그냥 보내면은 내가 답장을 쓸 수 있는 여건이 되면 보낼 거기 때문에 자기가 예를 들어 뭐 그런 사람도 없겠지만 이 중에 혹시나 새벽 한 2-3시까지 공부를 하는데 나는 응? 이때까지 공부하는데 아 이때 모르는 게 생겼는데 질문해도 될까 말까 고민하다가 안 했어요. 그냥 보내세요. 그냥
그냥 보내시면 내가 확인해서 할 거니까 뭐 선생님한테 예의가 아닌 것 같다.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냥 보내도 된다고. 그냥 보내시면 돼요. 알겠죠? 그냥 보내시면은 선생님이 알아서 처리를 해줍니다. 자, 요거 하나만 간단히 볼게요. 2번 볼게요. 2번. 다항식의 연산 문제인데 라지 A가 있고요. 라지 B, 라지 C가 있습니다. 계산 두 개 하려는 건데 2번만 해볼게요. 그러면 2번은 우선 식을 보니까 여기 우선은 식이 좀 정리가 안 돼 있죠. 현재 동류항이. 그럼 얘는 동류항부터 합니다. 그러면은 괄호를 풀어야죠. 마이너스 라지 A 플러스 라지 B 분배하시면 마이너스 6 라지 B 분배하시면 플러스 12C. 동류항 계산하시면 얘랑 동류항이니까 마이너스 라지 A 마이너스 5 라지 B 플러스 12 라지 C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위에 있는 거 넣어서 계산하시면 돼요. 그냥 하시면 돼요. 근데 하시면 되는데 잘 하시는 분은 그냥 그대로 하시고 그냥 나는 완전 처음 한 애들한테는 그냥 여러분이 초등학교 때 원래 그 덧셈 뺄셈 같은 거 할 때 가로셈하고 세로셈이 있거든요. 뭐부터 배워요? 뭐부터 배우냐기보다 뭐가 더 쉬워요? 세로셈이 더 쉬워요. 초등학교 때 덧셈 하라 그러면 왜? 초등학교 때 7 더하기 3 어려운 애들도 7 더하기 3은 더 잘하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의미에서 이거를 조금 어려워하는 친구들한테 세로셈을 권장은 하는데 이런 것까지 따라할 필요는 없어. 나는 들어봤는데 이게 좋으면 따라하시고 난 이거 아니어도 잘해. 그럼 알아서 하시면 돼. 자, 마이너스 A니까 마이너스 X의 세제곱 여기다가 마이너스 분배하시면 플러스 2Y의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Y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5B니까 여기 지금 마이너스 A 쓴 거고요. 마이너스 5B는 여기다가 이제 마이너스 5배 하시면 되잖아요. 그죠? 천천히 분배하면서 써보면은 마이너스 10X 세제곱 플러스 5XY 제곱인데 여기 동량이 없거든요. 여기 뒤에다 쓸게요. 플러스 5XY 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5x 제곱 y네요. 여기 있네 동량이. 그러니까 여기다가 플러스 5x 제곱 y. 마지막으로 여기 이제 12c는 여기다가 12배 하시면 되니까 요렇게 분배를 할 텐데 여기다가 분배하시면 24x 세제곱 여기다 쓰면 되겠네요. 24x 세제곱 여기다가 하면은 12y 세제곱.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나는 그냥 이렇게 해서 가로로 쭉 더하시면은 요 첫째 줄 더하니까 이 줄 더하면은 요거 암산을 살살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11개니까 13x 세제곱 얘는 14y 세제곱 얘는 마이너스 1 4니까 4 굉장히 크네요. 알람입니다. 자, 알람. 자, 4 x 제곱 y 여기는 5x y 제곱 이렇게 해서 답 쓰면 되겠습니다. 질문 있을까요? 없겠죠? 자, 여러분 저 노트에다가 문제 풀라 그랬는데 그래도 여기에다가 저기 정답은 쓰셔야 되고요. 정답은 과제 하실 때 이런 데다가 당연히 답은 쓰셔야 되고 채점은 여기다가 하셔야 돼요. 채점은 알겠죠? 노트에다가만 하지 마시고 알겠고 간단하게만 얘기하면 필수예제 2번은 라지 A 플러스 B랑 라지 A 마이너스 B를 줄 테니까 라지 A 마이너스 4B를 구하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푸시는 거는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연방처럼 얘네들을 갖다가 이렇게 세로로 써놓고 그 다음에 얘네 둘을 더하시면은 여기는 2 라지 A가 되고 뭐가 나올 거 아닙니까? 나눠주면은 A가 나오겠죠? A를 갖다가 여기나 여기에다가 대입을 하시면은 B가 나오겠죠? 그죠? 되게 뭐 중요한 유형이 아니니까 가볍게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서 밑에 이제 확인 체크 3개는 여러분이 그래서 과제로 해주시면 좋겠어요. 과제로. 과제 나 보여주려고 하실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혹시나 나 보여주려고 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다 맞는 거 의미 없어요. 여기서 지금 다 맞아봤자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죠? 나중에 시험에서 다 맞아야지. 자,
그래서 여기 아무튼 다 맞추는 거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혹시나 또 이제 선생님한테 나중에 과제 점검을 할 때 보여줘야 되니까, 그래서 내가 맞아야 되니까 이제, 응? 맞았다 의미 없어요. 틀려도 돼요. 틀리고 고치면 되죠. 배우면 되는 거고 연산입니다. 선생님한테 뭔가를 보여주려고 할 필요는 없다. 자, 넘어가서 다음은 다음시에 곱셈. 첫 번째 지수 법칙이 있는데 중학교 아마 1, 2학년에 걸쳐서 좀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뭐 알긴 알아야 되고요. 알긴 알아야 되고 다시 이거 다시 공부하는 건 여러분 이제 고등학교 2학년 과정에 대수 가시면 다시 공부할 거고, 뭐 숫자를 예를 들어서 좀 그냥 가볍게 물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가볍게. 강유가 대답해 볼까요? 2의 4제곱 곱하기, 이게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혹시나 모르니까 여러분들 다 우리 서로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쉬운 거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2의 4제곱 곱하기 5제곱 뭐죠? 강유? 이게 9제곱. 하나씩 다 물어볼 겁니다. 지우고 여기다 다시 합니다. 그 다음에 찬이가 3의 4제곱 나누기 한번 물어도 되나? 3의 6제곱? 우찬이? 네. 이게 아마 읽는 방법에 대한 건데 3의 2제곱 분의 1 그죠? 3분의가 아니고 먼저 읽으실 때 그죠? 읽는 게 3제곱 분의 1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진호 이렇게 하나씩 다 물어봐야 되나? 아니지? 자, 대충 넘어가도 될 것 같은데 진호는 그러면은 x의 제곱에 4제곱 진호 뭐예요? 네, x 8제곱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인수 ab 제곱에 세제곱 A 세제곱 B 6제곱. 그러면은 김영우씨 x의 n제곱 n제곱 x의 n제곱에 n제곱 X N 제곱? 저 뭐라고요? 못 들었어요. X N 잠깐만. x의 N 제곱? n 제곱? 맞아요? 내가 받아쓰기 한 게? 본인이 얘기하려고 했던 게 이게 맞아? 이거예요? 요원이는 이거 x의 n제곱에 n제곱은 얘랑 같으면 같다고 하시면 되고 아니면 다른 거 부르셔도 되고. 같아요? 이성이 x의 n제곱 곱하기 x의 n제곱 얘랑 x의 2n제곱. 근데 맞게 부른 겁니다. 이게 다 이게 맞습니다. 실제로 필요한 건 요거라고 봐요 여러분 나중에. 근데 나중에 보면 참 많이 헷갈려 합니다. 생각보다 요거 있을 때 이거를 갖다가 그 제곱이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 x의 세제곱의 세제곱이면 시윤이 뭐예요? 이게 x의 9제곱이 맞는 건데 나중에 x의 6제곱이라고 하는 사람도 꽤 많아. 헷갈려서 이런 것만 좀 잘 잡으면 되겠어. 됐어요. 그럼 지수법칙은 이 정도 가볍게 보고, 자 다음 시계 곱셈에서는 분배법칙 할 줄 아시면 되고요. 분배법칙 후에 동량 처리할 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실제로 앞으로 공부하는 데 있어서 제일 기본이 되는 연산이 될 거고, 앞에서 마찬가지로 곱셈에 대해서 자리 바뀌어도 돼요. 교환, 괄호 바꿔도 돼요. 결합. 추가된 게 분배법칙. 중학교 아마 내 기억에 1학년 때 배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들어가서 하는 거. 요렇게 지금 들어가는 것도 분배. 뭐 아시다시피 분배법칙이라는 거는 지금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이렇게 푸는 것도 분배고요. 반대로 묶는 것도 분배입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지금 이렇게 AB 플러스 AC가 있을 때 이거를 A에 B 플러스 C 이렇게 하는 것도 분배예요. 묶는 분배, 푸는 분배 두 가지 다 분배입니다. 그 정도 혹시나 나는 푸는 것만 알고 있었으면 주의하시면 되겠고, 옆에 이제 그래서 개념원리 익히기인데 뭐 이따가 시간 줄려나 모르겠는데 7번 그냥 가볍게 중학교 겁니다. 실질적으로 필요한 건 내가 볼 때는 8번은 할 줄 아셔야 돼요. 8번은 꼭 할 줄 아셔야 되고요. 9번은 아까와 마찬가지로 연산법칙 쓰는 거니까 너무 분한 갖지 말고,
선생님은 옆에 있는 이제 필수 예제 중에서 몇 개를 보겠습니다. 갑자기 급 난이도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는 문제인데, 자, 다항식의 전개식이 있어요. 여기 있습니다. 있어요. 곱하래요. x 세제곱의 계수를 구하래요. x 세제곱의 계수를 구하래요. 자, 어떤 학생은 이걸 이제 풀 때 이 식을 다 전개를 해요. 다 동료한 계산을 해요. 그리고 세제곱의 계수를 구해서 맞춰요. 그래도 되지만 어차피 물어보는 게 특정 항의 계수기 때문에 그 특정 항만 찾을 수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 분배를 하는데 x 세제곱이 만들어지려면 1은 상수니까 3차랑 곱해야지만이 x 세제곱이 되거든요. 그럼 누구랑 곱해야 돼요? 얘랑 곱해야 돼요. 그래서 1은 요거랑 곱해야 되니까 계수가 5고요. 같은 논리로 그러면 3x는 1차니까 2차랑 곱해야지 3차가 됩니다. 얘랑 곱해야 돼요. 그럼 계수는 플러스 12. 같은 논리로 2차는 1차랑 플러스 4, 3차는 상수랑 플러스 12. 이렇게 해서 계산하시면 특정 항의 계수를 구한 거다. 그러니까 뭐 다 전개해도 되지만 그거보다는 특정 항의 계수만 따서 구할 수 있으면 더 좋겠다. 나머지 산수는 뭐 하시면은 24에다가 9니까 33인가요? 이렇게 해서 답 내시면은 되겠습니다. 질문 있을까요? 자, 2번은 뭐냐? 2번은 특정 항의 계수를 묻는 게 아니고요. 얘를 전개한 식에서의 상수항을 포함한 모든 항의 계수의 총합입니다. 이건 약간 배경 지식이 좀 있어야 되죠. 개념이라고 하기엔 조금 그렇고, 배경 지식. 상수항을 포함한 계수들을 싹 다 더하는 거. 뭐 이제 이미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거는 어떻게 구하시면 되냐? 전개해서 말 그대로 또 다 구해놓고 더해도 되지만, 우리가 약간 뒷이응이긴 합니다. 약간 얘를 전개를 해요. 그럼 몇 차냐? 잘 보니까 5차예요. 5차. 그죠? 그럼 얘는 5차니까, 자, 5차가 있을 거고요. 4차가 있을 거고, 3차가 있을 거고, 2차가 있을 거고, 1차가 있을 거고, 상수가 있을 겁니다. 계수를 직접 구할 수도 있지만 계수를 모르는 상황에서 계수를 이렇게 있을 텐데, 여기에서 지금 구하라는 게 얘네들 다 더하라는 거거든요. 얘네들 다 이거 다 더하라는 거. 그래서 이거는 참고로 이제 뒤쪽에서 배우는 약간 항등식의 성질하고도 연관이 좀 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상수항을 포함한 모든 항의 계수의 총합을 어떻게 구하냐고 물어보면은 우진이 어떻게 구하죠? 혹시 아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하죠? 그 이제 전개해서 구하는 방법인데, 전개 안 하고 구하는 방법. 시윤이 어떻게 구하죠? 잘 모르겠어요. 아, 그래요. 네. 좋습니다. 자, 예성이 어떻게 구하죠? 상수항을 강이 어떻게 구해요? 잘 모르겠습니다. 아, 요거 어떻게 구해요? 그래요. 그래요. 자, 요거는 이제 약간 문제 푸는 문제 풀이법 관련된 거. 아, 우리가 이제 항등식을 배우면 좀 납득이 잘 갈 텐데. 예. 여러분이 예를 들어 이런 예시를 들어볼까요? 자, 2x 세제곱이 있고요. 4x 제곱이 있고요. 마이너스 5x가 있고요. 더하기 7이 있어요. 자, 여기서 상수항을 포함한 계수들을 다 더하래요. 더해볼게요. 2 더하기 4 더하기 4 빼기 5 더하기 7인가요? 계산 안 하고 이렇게 이거 계산하는 게 답이죠. 그럼 그죠? 그럼 잘 윗줄 아랫줄 비교해 보시면 마치 윗줄에서 내가 필요한 계산은 밑에 줄의 핑크색. 그럼 잘 보니까 마치 요 계수 뒤에 붙은 그 문자들을 다 그냥 뭐 처리하면 되냐면 다 1. 다 1 처리하면은 결국에는 밑에 이 핑크색 줄이 나오죠. 그잖아요. 네. 그래서 결론은
다항식의 전개식에서 상수항을 포함한 모든 개수의 총합은 어떻게 구하냐? x에 1을 대입한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최상이고, 이해를 하시면 요 예시를 통해서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 1 대입하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여러분한테 물어봤을 때 어떻게 구해요? 그러면 x에 1 대입해요. 이게 답이에요. 그럼 x에 1 대입하시면 여기다 1 대입해요. 뭐예요? 2 마이너스 1 플러스 3 5 마이너스 2 플러스 1 플러스 1 산수합니다. 앞에 거 계산하면 4죠. 뒤에 거 계산하면은 5네요. 곱하기니까 얼마? 20. 이게 답.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어요. 됐나요? 질문 있을까요? 밑에 12번 한번 풀어볼까요, 우리? 자, 아까 것도 원래 필기를 하시는 게 좋은데 혹시나 안 쓰셨던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지금도 어쨌든 여러분 문제 풀 때 쓰라는 건 아니지만 쓰면 좋겠죠. 근데 아무튼 여기 지금 상수항을 포함한 모든 항의 개수의 총합까지 밑줄을 치시고 밑에다가 뭐라고 쓰셔야 되냐? x는 1 대입. 자꾸 많이 서버로 타시고 많이 읽어버로 타셔야 돼요. 그럼 x에다 1 대입하시면 뭐냐? 3 빼기 1에다가 1 마이너스 k 마이너스 4k는 마이너스 18이라는 소리죠. 그래서 계산하시면 얘는 2고요. 얘는 마이너스 5k 플러스 1입니다. 마이너스 5k 플러스 1이요. 마이너스 18 약분하시면 마이너스 9죠. 1 이항하시면 마이너스 12죠. 그럼 K는 마이너스 5로 나눠주시면 2죠.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음수는 마이너스 1. 네, 마이너스 그래요. 1.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K는 내가 이렇게 쓰는 거는 그냥 필기체로 쓰는 겁니다. 알겠죠? K입니다. 가끔 R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R은 다른 거예요. 구분이 안 되나? 아무튼 백문자라고 구분하시면 되겠어요. 됐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여기 혹시 이거는 그냥 자발적으로 물어보는 겁니다. 여기 이제 곱셈공식 10개 있는데요. 혹시 나는 곱셈공식 여기 있는 거 한번 슬쩍 보시고 책에 있는 거 배우신 분들 알겠지만,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약간 쓸데없대는 건 아니고 당장 급한 건 아닌 게 여기 9번, 10번. 그러니까 내가 이제 물어보고 싶은 거는 9번, 10번을 제외한 여기 8번까지 혹시 나는 다 외웠다 손. 난 다 안다. 외웠다 이미 나는 암기돼 있다. 안 물어볼게요. 자, 안 물어본다고. 근데 나는 혹시 다 외웠다. 아직 다 외웠어요? 이거 좀 외우셔야 돼요. 외우셔야 되고, 아까 서두에 얘기했다시피 공식은 외워야 돼요. 곱셈 공식을 안 외우면 뒤에 가서 인수분해 공식 가면 또 하자가 생겨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알려드리는 팁 중에 하나가, 여러분 공식은 뭐 다음 시간에 다시 공식에 대한 거 해석은 해드리겠지만 결국에 어쨌든 저쨌든 공식은 암기해야 되거든. 암기하시려면은 포스트잇 같은 거 있어요. 포스트잇 같은 거 알죠? 포스트잇 뭔지. 자 거기에다가 공식을 써요. 이쁘게 깔끔하게 잘 써요. 약간 컨닝 페이퍼 만들듯이 깔끔하게 씁니다. 뭐 한 5개 정도 쓰면 되겠어요. 5번 정도. 너무 많으면 한 3번 정도 써요. 그래가지고 자기 집에 가가지고 다 붙여놓으세요. 뭐 대표적으로 자기 집에서 나는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한다? 거의 없을 것 같은데, 그런 사람은 거의 없다라는 가정하에 어디 붙이면 되냐? 냉장고에 하나 붙이면 되고요. 냉장고 문에다가 하나 붙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TV 가생에다 붙이면 되고, 나머지 하나는 화장실 얼굴이 아니라 화장실 거울에다 붙이시면 돼요. 100% 외워집니다. 100% 외워져요. 적어도 3월달 되기 전까지 외우실 거예요. 이렇게 했는데도 안 외워진다. 그때 가서 얘기해보시면 돼요. 100% 외워집니다. 100%. 더 좋은 거는 한 5개 가지고 2개 정도는 자기가 자기 방에 책상이나 침대 마치나 이런 데다가 붙여놓으면 참 좋아요. 그러니까 요지는 뭔지 알겠습니까? 요지는 외우고 싶으시면 외워야 돼요. 외우고 싶으면 외워야 되는데 외우려는 의지가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그 노력이라는 게 자꾸 들여다보셔야 돼요. 그거 아니면은 다른 암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쓰면 되거든요. 내가 예를 들어 제로번트 이걸 과제로 10번씩 써와 이렇게 시킵니다. 그러면 잘 외워질 수 있어요. 잘 안 쓰거든요. 근데 요즘 애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적어도 쓰는 거 대신에 하셔야 되는 게 많이 보셔야 돼. 네, 많이 보셔야 돼. 많이 보면 좋습니다. 네? 있냐? 네? 집에 있어요? 방에 그러니까 봐요. 그러니까 방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못 외우고 있잖아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